안녕하세요. 본찬희 원장입니다. 오늘도 몇 가지 강의를 준비해서 한번 PPT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3층 뇌와 12쌍 뇌신경의 기능과 그다음에 척추 교정과의 관계를 이렇게 준비해 봤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한 5개 정도 동영상을 이렇게 좀 준비해서 올려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제가 올리게 된 이유가 뭐냐면, 제가 먼저 이론을 알기 전에 사실은 교정을 먼저 이제 실수했을 때 너무 드라마틱한 효과들이 상상외로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왜 교정을 했는데 이게 어떤 기대, 흔히들 교정하면 근골격계 질환만 이렇게 치료하는 걸로 보통 알고 있거든요. 근데 교정을 했는데 이상하게 보너스 부수적인 효과로 막 내과적인 질환들이 회복이 되고 여러 가지 기대치 않은 효과들이 막 드라마틱할 정도로 이렇게 효과를 나타내서 되게 궁금했어요. 교정하는 사람으로서. 이게 왜 나타나지? 그리고 또 막상 또 기대를 걸고 하면 이게 왜 안 되지? 하고 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치료 경험 속에서, 임상 경험 속에 자꾸 이제 세월 속에 쌓여두면서 궁금한 것들이 생겨서 되면 왜 되지? 그리고 안 되면 왜 안 되지? 하는 근거가 저도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저희 한의사로서 한의학적인 공부 외에 또 어떤 몸을 갖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공부하면서 알게 된 것들을, 그것들하고 교정 효과의 어떤 근거들이 연결이 되는 어떤 그런 것들, 내용들을 좀 알게 됨으로써 결론이 나지면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밝혀드리는 거니까요.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또 하나는 조금 어렵더라도 그래도 요 정도는 이런 근거를 가지고 교정의 어떤 그 효능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이렇게 기준을 두고 치료 시설을 한다는 거를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교정하는 거니까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뇌의 3층 구조. 사실은 뇌라는 게 단순히 뇌의 3층 구조지만 우리 인간이 마음이라는 것도 뇌 기능하고 연관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수적인 제목으로 마음의 3층 구조 이렇게 표시를 해봤습니다. 인간의 뇌는 인간의 신체 중 가장 복잡하고 섬세하게 연결되어 있는 신경회로망 덩어리인데, 신경회로라 그러죠. 뇌 전체가 신경세포가 시냅스로 연결된 신경회로를 이루고 있거든요. 근데 그 뇌를 과학자 폴 맥린이라는 사람은 어떤 3층 구조로 나누면서 그 기능을 3대 분류하면서 나누며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째는 뇌간하고 변연계하고 대뇌 피질을 이렇게 세 부위로 나누는데, 뇌간은 어디냐면 뇌 두뇌에서 가장 안쪽 층에 해당되는데, 보통 간내, 시상, 그 다음에 중내, 내교, 연수, 요 영역, 요 부위를 보통 뇌간이라 하는데, 요 뇌를 보통 파충류의 뇌라 합니다. 그래서 뇌 가장 안쪽에 자리하고 있으면서 주로 맡은 기능이 뭐냐면, 특히 연수에 보면 생명 유지 기능을 담당한다 그랬죠. 그래서 기본적인 호흡, 혈압, 그 다음에 심장 박동 유지 기능을 주로 하거든요. 특히 연수에 보면 호흡 중추, 심장 박동 중추 해서 자연스럽게 혈압도 조절이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뇌간인데, 요거를 생명뇌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변연계라는 게 뭐냐면, 그 대뇌 피질과 요 뇌간 사이의 중간층에 해당되는데, 어떤 인간의 그 불쾌하고 좋아하고 하는 감정을 나타내는 그 중추센터거든요. 그래서 변연계는 3층 구조 중에 중간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 감정의 뇌라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감정을 조절하는 뇌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정 발생을 담당하기도 하지만, 특히 이제 감정하고 우리 기억하고도 연관이 많거든요. 그래서 기억장치인 해마가 변연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기억과 감정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흔히도 어린 시절 오래된 기억들은 대부분 강한 정서를 동반한 것이 이런 이유를 갖고 감정하고 정서하고 많이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요 감정뇌를 흔히 그 포유류의 뇌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대뇌 피질 영역. 진화적으로는 보면 뇌간이 가장 먼저 돼 있고요. 그 대뇌 피질 같은 경우는 최고 이후에 이제 진화된 영역인데 그러다 보니까 뇌의 가장 바깥 부분에 위치한 대뇌 피질 영역으로 진화적으로 나오네요. 가장 나중에 발달했고 어떤 인간으로 기능할 수 있는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인간이라 그러면 동물하고 차이가 뭐냐면 생각하고 판단하고 감정을 조절하고 그 다음에 감정을 조절하고 통제하기 때문에 흔히들 이성뇌라 그럽니다. 그래서 특히 대뇌 피질은 전두엽, 두정엽, 측두엽, 그 다음에 후두엽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뭐냐면 인간의 그 자유로운 이성 활동이 가능하도록 했고 또한 인간의 자유의지대로 몸을 조절한다든가 이런 기능들이 가능하게 되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건데 그래서 대뇌 피질 영역을 인간의 뇌라 그러고 또 이성의 뇌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갈게요. 이거는 뇌 3층 구조의 기능이 조금 아까 설명했듯이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나면 요게 이제 요렇게 여기까지가 이제 대뇌 피질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대뇌 피질 영역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성뇌라 그랬고 요 대뇌 변형기라 그럴까 요 노란 부분 요렇게 표시된 거 대뇌 변형기인데 요거를 감정 조절하는 중추이기 때문에 감정뇌라 하고 그리고 여기가 감뇌, 시상하부, 뭐 중뇌, 내교, 연수 이렇게 하는 뇌간이라 그러죠. 이거 우리나라만 뇌줄기라 그러는데 요게 이제 생명 자동 조절 장치고 생명 자동 조절 중추 센터이기 때문에 특히 생명 조절의 뇌라 그래서 생명뇌라고 합니다. 요 이제 밖에 그림도 이렇게 마찬가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뇌서가 돼 있는데 여기 뇌간이란 뜻이거든요. 이거 조금 정정했으면 좋겠네요. 제가 그림을 따오다 보니까 이게 잘못된 게 하나 있네요. 그다음에 이제 뇌간의 해부학적 구조인데 요거는 이제 시간 있으실 때 좀 꼼꼼하게들 한번 그림 보시면서 공부하시라고 제가 참고 자료를 한번 집어넣어 봤습니다. 그 다음에 또 뇌간, 생명뇌인 뇌간에서 12쌍 뇌신경이 이렇게 분기가 돼서 나오는데 그 보면 첫째는 후각신경, 1번 신경을 후각신경이라 그러고요. 2번 신경을 시신경이라 그러고 또 동안신경, 활차신경, 3차 신경, 5번 신경이죠. 그 다음에 6번 외전신경, 7번 얼굴신경, 페이셜 널브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뇌전정신경, 서린두신경, 그 다음에 미주신경, 10번 미주신경, 이게 되게 중요한 신경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부신경이라는 거, 설화신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뇌의 뇌줄기 부분에서 12쌍 뇌신경이 나와서 뇌의 어떤 오감과 눈, 코, 귀, 입, 오관이라든가 혀, 뭐 이런 감각, 맛, 이런 것들, 움직임, 이런 것들을 담당해주는 신경들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 또 뒤에 그림 나오니까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좀 더 그 분기가 뇌에 어디에서 나오는지 정확하게 요 중간뇌, 다리뇌, 숨뇌 이렇게 되는데, 다리뇌를 뇌교라고도 하고요. 숨뇌를 연수라고도 합니다. 요거 아까 그 그림보다는 좀 더 그 그 12쌍 뇌신경들이 분기되는 정확한 위치를 좀 정확히 파악해 보시라고 그림 놓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12쌍 뇌신경이 끝으로 가서 이렇게 10번 미주신경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장부로 다 들어가 있죠. 그거 좀 더 연결관계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조금 영어도 저도 영어 뭐 능숙하진 않아갖고, 근데 올팩트리 넓으니 뭐 이렇게 우리나라 용어하고 영어 관계 한번 좀 같이 공부하시라는 뜻에서 한번 집어넣어 줘 봤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깔끔하고 이해하기는 더 쉽죠. 앞에 그림하고 연관된데 요거는 우리나라 한글로 번역돼서 했으니까 요거 보시면서 또 공부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12쌍 뇌신경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12쌍 뇌신경에는 보통 한 세 종류로 이루어지는데 첫 종류 하나는 감각만 담당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운동만 담당하는 신경이 있고 또 감각과 운동이 같이 이렇게 혼용돼서 하는 기능을 가진 신경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번 신경은 후각신경이라 그러죠. 후각은 냄새를 맡는다. 냄새를 맡는다는 얘기는 감각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는 고유의 감각신경만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신경은 시각신경이라 그러는데 이건 또 시력, 눈, 감각이죠. 이것도. 그래서 감각신경만 있고. 그리고 아까 그 영어 앞에서 모터라는 용어가 있고 센서리라는 용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신경이 모터는 운동신경, 운동 영역, 운동 기능이란 뜻이고 센서리는 그 감각 기능이란 뜻이니까요. 아, 요게 두 개 다 써 있으면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다 하는구나 하고 이해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예, 다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다음에 이제 눈돌림 신경 이거를 동안신경이라 그래요. 그래서 눈을 위아래로 움직인다든가 또 안쪽으로 움직임, 그 다음에 윗눈꺼풀을 움직인다든가 동공 수축한다든가 눈의 수정체 조정, 뭔가 이게 움직임을 조정하는 거는 대개 운동신경, 모터 뉴런이라는 어떤 기능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무슨 뭐 냄새니 맛이니 뭐 이렇게 청각이니 뭐 이런 거하고 한 거는 대개 센서리 감각신경 계통이니까 요 기능을 잘 보면 아, 여기 감각인지 운동신경인지 운동과 감각이 혼재된 신경인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로신경이 활차신경이라고 하는데 눈을 안쪽과 아래로 움직이는 하는 기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12상 내신경 중에서도 제일 유명한 신경 중에 하나가 3차 신경이죠. 제일 크고 또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 특히 얼굴 감각, 그 다음에 식기, 저작근 담당, 그 다음에 턱관절 감각, 이거 이제 감각도 있죠. 얼굴 감각, 턱관절 감각은 감각이고 씹는 거는 운동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운동 그 기능하고 감각 기능이 같이 있다는 거. 그래서 그 내용을 잘 보면 그렇게 구별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돌림인데 오히려 한글을 또 너무 번역하면 이상해요. 사실 외전신경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은 한문도 조금 적당히 좀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외전하면 눈을 바깥으로 돌린다. 돌린다는 얘기는 움직임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운동신경이라는 것도 알아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얼굴신경, 7번 얼굴신경, 안면신경이라 그러는데 이건 얼굴 표정, 눈 감기, 눈물, 그 다음에 침샘 자극, 그 다음에 맛,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침생 자극, 눈물 자극, 눈물도 흘리려면 눈물 쥐어짜야 되거든요. 그것도 운동 자극이에요. 그래서 눈물, 침샘도 침 흘리려면 침샘을 눌러줘야 되거든요. 쥐어짜야 돼서. 그래서 그 다 운동이에요. 그래서 얼굴 표정, 눈 감기 다 운동이고 맛은 이제 감각이겠죠. 그래서 이게 얼굴신경도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이 이렇게 혼재되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속기신경, 청각하고 연관된 건데, 그 중력에 대한 머리 위치 감각과 머리 움직임, 그 다음에 청각. 이것도 보면 되게 감각신경이 좀 준데, 특히 중력에 대한 게 뭐냐면, 우리 그 귀에 보면은 세방고리관하고 달팽이관 이게 있어갖고, 우리 어떤 회전 운동이라든가 수평 운동 뭐 이런 것들을 감지하는 센서가 있잖아요. 그거를 감지하는 그 신경이 주로 이제 그 8번 전정신경이라는 내전정신경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9번에 설인신경, 혀인두라는데 설인신경이라고 그러고 삼키기, 그 다음에 침샘 자극, 맛 느끼는 거. 이것도 뭐 삼키는 거, 침샘 느끼는 거 운동이고 맛, 감각 느끼는 거는 감각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제일 그 10번 미주신경이 있는데 이게 때 먼저도 얘기했지만 내장의 그 활동을 조절하는 악셀에 역할을 하는 게 미주신경, 10번 미주신경인데 그래서 내장 조절도 하고 그 다음에 삼키기, 말하기 또 요 미주신경이 맛도 느끼는 감각 역할도 조금은 해주고 있어요. 특히 위청장 쪽에 있는 어떤 그 세포들을 조정해 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더부가니까 이상한데 부신경이라 그러는데 11번 부신경은 어깨 올림이나 머리 회전을 주로 담당하는 신경인데 이것도 운동이라는 거 알겠죠? 어깨 올림, 으쓱 하는 거, 뭐 머리 회전하는 거 당연히. 그 다음에 12번째 혀미신경, 혀의 움직임을 담당하니까 또 운동신경이죠. 그 다음에 아마 침샘 자극도 좀 할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12신경의 기능이 있는데 요거를 좀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뇌와 연결돼서 나오는 부위들 있는데 그것도 이제 이렇게 참고해서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열두쌍 내신경은 됐고, 또 뇌간에서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그물 형성체라는 게 있거든요. 그 그물 형성체가 있는데 그 그물 형성체를 그물 활성계라 그러고, 거기에는 신경핵이 되게 많아요. 특히 이제 그 여기 복축 피계 영역이라든가 봉선핵이라든가 청반핵 이런 데는 신경 그 도파민, 세로토닌, 그다음에 노르에피네프린, 요거 노르아드레날린이랑 같은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분비하는 신경핵 부위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뇌간 부위에 있어갖고, 요게 뇌의 전반적인 그 의식 상태라든가 뇌 신경세포의 활성화를 갖다가 되게 이렇게 각성화시켜주고 유지시켜주는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뇌 피질이 우리가 의식 활동이라기보다 이성뇌의 활동이 원활하게 되려면 이 뇌간에서 이런 도파민,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또는 아세틸콜린 같은 것들이 분비들이 이쪽 세포에서 생성돼서 분비가 잘 돼서 그 뇌세포를 촉촉하게 스프링클러처럼 잘 뿌려줘야 신경세포와 신경세포의 연결 시냅스라 그러는데 거기는 정기적인 흐름이 많거든요. 뇌신경 조절 물질들이 먼저 쫙 스프링클러처럼 싹 뿌려진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쫙 베이스로 깔려야 뇌신경 전도들이 되게 잘 돼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기능이거든요. 근데 그 중요한 어떤 기능의 센터 뿌리는 뇌간에 있다는 거, 생명뇌. 그래서 뇌간을 생명뇌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뇌간근을 활성의 신경인데, 여기도 뭐 약간 아까는 옆면이었고 요거는 정면 이렇게 좀 보라고, 또 정면도 보라고 입체적으로 좀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 봤고요. 그래 보니까 여기도 보니까 여기 이제 시상 부위지 있죠. 시상이고, 요 시상하고 여기 뇌하수체 전엽과 후엽, 신경 수체도 있고 호르몬 수체도 있고, 호르몬 수체는 뇌하수체 전엽, 중엽, 후엽 해갖고 뭐 여러 가지 호르몬 조절하는 그 신경 그 부신 피질 자극 호르몬서부터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뇌간 부위가 정말 생명 조절의 어떤 호르몬 중추라는 측면에서, 또 자율신경계 조절 중추라는 데서, 또 12쌍 내신경이 나오는 중추로서 되게 중요하다는 거,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내, 요 부위가 중뇌 부위고, 교내가 요 부위고, 연수 부위고, 그 다음에 연수에서 이제 척수로, 뇌척수 중추신경이라 그랬죠. 이제 척추에 따라 쭉 척수신경계로 연결되고, 요 뒤에는 이제 손해로 이렇게 연결돼서, 요 손해는 이제 평형감각 기관이라든가 어떤 자세 평형 유지 이런 데 또 운동하고, 이런 것들이 서로 신경 그 회로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어떤 전체적인 통합 기능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 좀 간단히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뇌간 신경 그물 형성체에는 A, B, C 계열의 신경핵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바로 아까 이제 여기 보면 A10에서 A8 신경핵이 이렇게 동글동글한 그 신경핵들이 있죠. 그래서 도파민 신경 분비를 하는 것들이 특히 A8에서 이 도파민 신경 물질을 생성하는 신경핵 부위입니다. 요거를 흔히들 뭐냐면 흑질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흑질에서 이 도파민 생성이 한 6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그 바로 파킨슨병이라는 것들이 형성이 돼요. 왜냐면 신경이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특히 A형 중에서도 A8 이하, A7에서 A17 여기는 바로 노르아드레날린 신경 분비를 신경 전달 물질을 생성하는 세포 그 핵군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C 계열의 신경에는 여기 보면 아드레날린을 분비한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B 신경 핵구에는 특히 A형과 C형의 어떤 신경 계열의 호르몬을 분비를 억제한다. 그런데 이게 뭐 분비하는 거냐면 세로토닌을 분비하는 그 신경 핵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대뇌에서 주로 대뇌 신경의 어떤 시냅스 전달을 조절해주는 물질들이 이 대뇌 간내에서 이 신경 핵부, 이 핵분들에서 생성이 된다는 거가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경추가 막혔을 때, 특히 추골동맥이 막혔을 때, 그 추골동맥의 중요한 혈관 분포가 뇌간에, 뇌줄기에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 추골동맥이 막혀서 뇌줄기가 막히게 돼서 영양 공급이 안 되고 산소 공급이 안 되게 되면
얘네들이 고유기능 활동들이 분비 그 생성량이 뇌신경 전달 물질의 생성량 합성량이 적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전체 뇌 기능을 좌우도 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뇌간의 활성 망상 활성인데 이 망상이 바로 이제 그물 형성체라는 뜻이에요. 얘네들이 뭐냐면 신경이 올라오는 것들은 이렇게 되면서 위로 신경을 뇌신경 전 부위로 다 그 활성을 다 시켜주고 있죠.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거는 뭐냐면 모든 감각들이 다 이쪽 뇌간도를 전신에서 들어오는 모든 감각들이 여기로 뇌간을 좁은 길을 통과를 하면서 온몸에 온 전 대뇌 부위의 피질 부위로 다 이렇게 투사가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대뇌 나름대로 어떤 기능들이 발휘가 되는 건데 그거 좀 보시고 다음에는 또 뭐냐면 요게 이제 아까는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는 것만인데 또 요 그물 활성계가 하는 게 뭐냐면 대뇌 피질에서 이제 어떤 명령들이 내려오고 대뇌 기능들의 여러 가지 그 지시들이 내려오게 되면 또 그 연결해주는 중계 통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또 하행로로 연결되면서 또 뇌척수를 통해서 운동 조절이 정교하게 된다든가. 그래서 이게 연결되면서 뭐 대뇌 그 기저에게 선조체라든가 어떤 또 손의 어떤 서로 협조 관계에서 협응 관계에서 운동 출력 조절을 해주고. 그러니까 위로는 상행로를 따라서는 어떤 감각이 전달되면서 뇌의 어떤 각성 상태를 갖다 또 유지해주는 하는 기능도 하지만 또 반대로 그 반응을 또 연결해서 운동 반응으로 나타내게 해주는 그런 중개 역할들을 요 뇌간이 중요하게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 핵들이 이렇게 있죠. 전부 다 뇌기원소, 여기 생명뇌에 그런 게 다 있다는 거 좀 주의하게 보세요. 자, 그래서 결론 이제 간단히 들어갈게요. 결국은 뭐냐면 뇌가 고도의 숙련된 전신 또는 부분적인 척추 교정 기술로 전신 척추, 그러니까 전신 통합 교정을 한다든가 그러면 특히 이제 경추 1, 2번을 정확하게 교정하게 되면 왜냐면 경추 1, 2번이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아까 그 생명내 부위가 되는 뇌관 있죠. 그 부위하고 직접적인 어떤 상호관계를 맺으면서 그쪽 기능을 되게 좌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결국은 경추 1, 2번 특히 1, 2번이 오른 자리에 바르게 배열되어 있고 그렇게 되면 뇌관 기능들이 서로 뭐 압박도 없고 순환도 잘 되고 그러면서 정상 기능이 최대 발휘가 될 수가 있는데 1, 2번이 위치가 문제가 생기면 뇌관 부위가 왜 어떤 압박을 받는다든가 순환장애도 온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전신적인 어떤 아까도 얘기했죠. 대뇌 피질 영역도 결국 뇌관에서 다 연관돼서 이 분비해주는 그 신경조절 호르몬이라든가 이런 것들 전달 물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좌우가 되고 여러 가지 신경액에서 생산되는 물질도 이런 관계들 때문에 생명내 부분을 갖다가 직접적으로 그 구조 역학적으로 통제를 할 수 있는 부위가 바로 경추 1, 2번이거든요. 그리고 또 턱관절 움직임의 그 상치하고 하치하고 만나는 저를 교합평면이라 그러거든요. 그 교합평면이 지나는 데고 또 바로 경추 1번과 2번의 치돌기 관절, 정중 환축관절 그 부위에 있기 때문에 어떤 그 턱의 움직임이라든가 턱의 그 교합의 상황 이런 것들이 또 경추 1, 2번을 치고 들어가면서 뇌관을 갖다가 건들게 되면 또 뇌관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들을 만들게 되면 또 여러 가지 그 질환들이 격발이 되는데 그래서 흔히들 TMJ 신드롬이라는 게 있는데 엄청난 그 불특정 다수의 증상들이 되게 많이 연관돼서 나오거든요. 기회 되면 이제 그것도 나중에 한번 제가 PPT 올려드리면서 설명드리게 하고 그런 연관성을 가지면서 이 생명내 그 어떤 부위가 그 3층 좌우의 어떤 전체 기능에도 되게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결국은 경추 교정을 잘 해주거나 전신 척추 교정을 통해서 대뇌 기능이라든가 생명내 기능이 활성화시키게 되면 좋아지게 제대로 활성화하게 되면 여러 가지 질환들을 안 생기게 예방도 할 수도 있고 또 잘못됐을 때인 경우 가장 강력하게 고칠 수 있는 하나의 치료 수단이 됩니다. 특히 인체의 생명 자동 조정 중추 뇌라 하는 뇌이기 때문에 생명뇌라 하는데 그 뇌관 영어로는 브레인 스템이라 그래요. 뇌 줄기. 그래서
고기를 정교하게 조정하여 활성화, 정상화시키게 되면 12쌍의 뇌신경과 관계된 아까 각 집의 그 기능들이 있었죠. 오관 감각이라든가 얼굴 감각, 운동, 뭐 여러 가지 거기에 관련된 질환들이 있었죠. 특히 3차 신경질환에서는 안면신경, 움직이는 거, 씹는 근육, 턱관절 뭐 이런 거하고 연관이 많다는 얘기. 예, 그런 거 질환들, 고기에 연관된 질환들도 같이 다 컨트롤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뇌관이 상행으로는 뇌 전체의 기능, 뇌 전체 기능뿐만 아니라 의식, 특히 의식 활동까지. 결국은 뭐냐면 의식 활동은 뭐냐면 정신병 같이 조현병이니 무슨 틱장애니 그 다음에 파킨슨병, 치매, 우울증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거 공황장애 그런 것들까지도 다 여기서 컨트롤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하행으로는 신체 운동과 활동을 정교하게 조절하는 뇌관 망상 활성계와 관련된 많은 질환들을 제일 뭐냐면 한 큐에 진짜 한 큐에 일석다조도 아니고 삼조도 아니고요. 정말 그 한 큐에 거의 모든 거를 그 연관된 것들은 다 잡아갈 수 있는 방법이 그 교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통합적이고 매우 효과적, 그리고 되게 구조조정이라는 게 되게 강력해요. 우리도 회사가 경영이 어려워지면 구조조정부터 하죠. 왜냐하면 구조조정 효과는 그만큼 파워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좀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회사도 구조조정 하듯이 인체도 구조조정 하시면 그렇게 파워풀한 어떤 효과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많은 질환들을, 뇌에 연관된 많은 질환들을 통합적이고 매우 효과적으로 호전시키고 치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교정을 제가 매니아가 됐던 거고요. 특히 더 정교하게 더 매니아가 깊어질수록 점점 그 효과를 더 놀랍도록 저렇게 느끼는 경우를 저는 매일 일상적으로 이렇게 느끼는데 아마 여러분들 경험이 없어갖고 저만큼 느끼는 만큼은 감도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거는 제 경험론들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론 뭐 내가 의학의 이론을 갖다가 자랑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임상 치료를 먼저 해보고 그 결과가 너무 탁월하다 보니까 그거가 되면 왜 되지, 안 되면 왜 되지 하는 것들을 연구하고 추적해 보다 보니까 알게 된 이런 것들은 최소한도 거론이 돼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밝히는 거지, 제가 뭐 의학의 기존 의술의 어떤 이론빨이나 자랑하고자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는 말아주시기 바래요. 그 다음에 이제 뇌신경전, 흔히들 왜 그 신경 전달 물질을 조절하는 향정신성 의약품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뇌신경 전달 물질을 그 조절하는 약품들을 흔히 향정신성 의약품들이라 그러는데, 되게 과학적으로 보면 이것들이 되게 유리할 것 같고 되게 막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는 정말 이렇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잠을 못 잔다든가 세로토닌이 부족한다 그러면 그 전구 물질이라든가 혹은 합성 그 의약품, 화학적으로 합성한 약품을 가서 보급하면 일단 순간적으로 개선이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네들이 내성이 되게 잘 생겨요. 그리고 또 어떤 우리 뇌는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물질들이 서로 조화와 균형과 어떤 통합적으로 이렇게 작동을 하는데, 어떤 한 물질만을 갖다가 너무 어떻게 보면 합성한 약품은요 되게 그 효율성이 되게 높은 약품인데, 단 문제는 뭐냐면 모노컴파운드 단일 성분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만을 강조하게 되면 반드시 그 반대 급부가 생기면서 그늘이지게 되고, 그늘이진다는 얘기는 바로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성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약물 성분들은 그 저번에 그 세포 셀 시그널링에서 설명드렸지만 수용체를 통해서 반응을 하거든요. 근데 수용체들이 금방 적응을 하면서 둔감해져요. 그러면 양량을 처음에는 요만큼 1mg 갖고도 되게 효과를 잘 나타내는데, 그다음부터는 막 2배, 3배 써도 자꾸 둔감한, 왜냐면 너무 자극이 강하게 들어오니까 몸에서 그걸 또 보호하기 위해서 센서들이 둔하게 돼서 많이 수용체가 많이 형성이 되다 보면 나중에 그 양량을 점점 올려야지 처음에 쓴 양만큼의 효능들이 생겨요. 그걸 약물 내성이라 그러는데, 그 약물 내성 때문에 결국 양량을 자꾸 늘려가야 되고, 그러다 보면 또 다른 심각한, 왜냐면
한 성분이지만 그 한 성분의 특징은 되게 아주 뚜렷한 작용이 있거든요. 그럼 그 반대의 작용들은 죽을 거 아니에요. 그 약물 성질에 의해서. 그래서 다른 심각한 부작용들을 쉽게 초래할 수 있다는 거,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향정신성, 마약들이 그거잖아요. 향정신성 약품들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막 황홀한 느낌을 주고 하지만 결국 나중에는 정신을 황폐화시키잖아요. 인간 감정도 황폐화시키고. 그래서 화학약물을 쓰는 것도 정 필요할 때 어쩔 수 없이는 단기적으로라든가 꼭 우선 급할 때는 좀 써야 되지만 이거를 장기 습관적으로 남용한다든가 혹은 장기 습관적으로 계속 치료용으로 쓰기에는 조금 적합하지 않은 성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인체 본연의 고유의 기능이 원래는 있었는데 그게 뇌 쪽에 가는 어떤 혈액관계, 신경 전달관계 이런 것들이 전체에 통합적인 작용이 안 돼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구조의 문제가 먼저 깔려 있는 게 대부분인 99% 이상이 거의 그런 상황인데 그거를 미처 놓치고 그거는 파악을 안 하고 나머지 결과들만 보니까 약물 조절에만 의존하고 수술을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만 자꾸 이렇게 의학이 편협화되고 좁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대로 좀 한계를 갖다가 좀 이렇게 점점 이렇게 그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이 교정에 대한 의미를 내가 이렇게 좀 밝혀봤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시는 수고하셨고요. 좀 잘 생각해 보시면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그 뇌의 기능 중에 삼축내하고 12쌍 내신경을 위주로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요 기능들이 인체의 생명을 조절하는 중추 센터 부위이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보면 전신질환과도 연관이 많이 있다고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정리해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